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우리가 회계를 때려치지 않는 이상 또 평생 가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선입선출법 이런 거, 그다음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이 우리 회계를 때려치지 않는 이상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출원가를 구하는 문제 또는 기말재고액을 구하는 문제 또는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늘 어느 시험이 쓰든 회계에서는 늘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한자를 알면은 뭐 의미가 금방 들어오겠지만, 자, 일단 선입선출법은 한자가 없네.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 라고 가정하고, 약자로는 FIFO, FIFO라고 합니다. 자, 먼저 장부상 먼저 입고 창고에 들어오는 거 입고 창고에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창고에 들어온 것이 먼저 출고 창고에서 나가는 거. 즉 먼저 이거는 매입으로 해석을 하고, 매입한 것을 먼저 매출, 출고는 매출되는 거, 팔리는 거, 매출되는 걸로 간주하는 거,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 팔고 손에 집히는 대로 손님이 사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제 들어왔던 오늘 들어왔던 일일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가정, 전문용어로 하면 그 교재에 보시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원가 흐름의 가정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겁니다.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할 때 일일이 지켜보고 어제 사온 거, 오늘 사온 거, 손님이 어떤 걸 가져가나, 어떤 걸 팔았나 일일이 기록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 먼저 매입한 것을 먼저 팔리는 걸로. 먼저 매입한 순서부터, 상품부터, 먼저 들어온 것부터 팔리는 걸로 간주한다. 가장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편의점이나 백화점, 마트 이런 데 알바를 해보셨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적인 진열, 상품 진열, 전시 방법이 선입선출법입니다. 물건을 싸둘 때 선입선출하는 거지. 만약에 어제 팔다 남은 게 있고 오늘 새로 뜯는 게 있으면 어제 팔다 남은 거부터 내려놔, 바닥에 내려놓고 오늘 새로 사온 거부터 채워. 그리고 어제 사온 거 다시 올려. 그러니까 앞쪽에 어제 게 있는 거죠. 그거 아는 사람들은 그럼 뒤 걸 파가는 거지, 그죠? 그럼 그걸 또 아는 또 매장에 있는 하는 분들은 막 섞거나, 이제 어제 거 오늘 거 막 섞거나. 어떻게 그렇게 머리 싸움 하는 거지. 실제로요, 어떤 사람들은 맨 앞에 거 안 가져갑니다. 꼭 뒤에 걸 가져가. 두 번째 거 아니면 뒤에 거 막 털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위에서 안 가져가. 꼭 파가지고 밑에서 파가요. 채광을 해. 채광을 막. 그래 놓고 또 얌전히 덮어놓으면 되는데 막 섞어놓고 밑에 거 가져가고 그냥 가. 뭐 그런 거죠. 수박도 이렇게 쌓아놓으면 위에 거 안 가져가. 꼭 파가지고 밑에 거 가져가. 그 위에 거를 막 헤쳐놓고 그냥 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좀 불러가지고 좋은 거 골라주세요 이래. 아무거나 두드리지 말고. 두드리긴 뭘 두드려, 알지도 못하면서. 수박은요 두드릴 필요 없어요. 딱 보고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딱 보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우아하게 와서 골라주세요 하면 돼. 그럼 웬만한 사람은 더 그중에 좋은 걸 골라주지 절대 나쁜 걸 안 골라줍니다. 물론 진짜 나쁜 놈이 있으면 나쁜 걸 골라주겠지. 나쁜 것부터 팔라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팔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거, 나중에 들어온 거 일일이 구분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간주한다는 점, 선의선출이 기본의 기본이라는 점. 그 다음 후입선출은 후자가 나중이잖아.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라고 가정하는 LIFO, LIFO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나중에 입고 나중에 들어온 거부터 출고하는 걸로 간주하는 방법.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와나 벽돌 같은 거 생각해봐요. 아니면 모래 이런 걸 판다고 생각해봐. 벽돌 같은 거 싸놓고 팔아. 근데 어제 저기 만든 거 싸놓고 오늘 또 새로 찍어낸 거 막 싸놓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벽돌 같은 거 쌀 때 어제 찍어놓은 거, 즉 어제 팔다 남은 거 있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아까 제가 과자라고 치면 과자를 어제 팔다 남은 거 밑으로 내려놓고 오늘 박스 뜯은 거 안에다 먼저 싸놓고 다시 어제 팔다 남은 거 앞쪽에 놓고 이런 얘기 했죠. 예를 들어서 과자다, 음료수다, 이거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편의점 냉장고 이런 거 해본 사람 알 거야 아마. 어제 팔다 남은 편의점 냉장고는
앞에서 손님들이 고르는 냉장고 말고 뒤쪽으로 돌아가면 뒤에서 음료수를 채워요. 그죠? 뒤에서 음료수를 채우면 자동적으로 앞에 있는 게 어제 팔다 남은 거지. 근데 그게 먼저 냉장이 돼 있고 시원하니까 그냥 앞에 거 그냥 가져가요. 뒤 거 고르지 말고. 그게 기본이야. 근데 기와나 벽돌 같은 건 어제 팔다 남은 게 있다고 그걸 다 걷어낸 다음에 오늘 거 싸고 어제 거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힘들지. 무게라든가 이런 거 보관상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모래도 마찬가지. 모래도 이렇게 쌓아놓고 팔지. 이렇게 쌓아놓고 막 기와 벽돌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데 다시 이거 어제 거니까 이걸 덜어내고 오늘 거 다시 싸고 어제 거 위에 올리고 막 이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현실적으로 이런 게 안 되지. 이럴 때는 나중에 들어온 거 그냥 나중에 싼 거부터 파서 파는 거지. 위에 거부터 파는 거지. 그냥 위에 거 떼어서 파는 거지. 벽돌 같은 거 위에 있는 거 떼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좀 후입은 이런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 우리가 보통의 그냥 대부분의 그 물건들, 상품들은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 선입이 가장 기본이라는 점. 근데 시험에는 선입과 후입이 뭐 다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품목을 적었는데 피프티 피프티야. 품목을 적었는데 품목이 여기는 안 적었지만 품목별로 해야 돼요. 품목별로. 품목이 A, B, C, D, E, F, G 해가지고 또 5050, 피프티 피프티부터 시작해서 9090까지 있다. 그러면은 막 38,754가지다. 4가지.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 장부 이름을 원래는 이 장부 이름은 안 적었지만 상품의 재고를 파악하는 장부다. 그래서 상품 재고장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상품이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재고 자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록하는 장부다. 그래서 재고 자산 수불부라고도 합니다. 상품 재고장이라는 장부에 내가 이제 취급하는 품목이 98,654가지면 재고장도 9만 몇 개랬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종류별로 해야 돼. 품목별로 해야 돼. 품목별로 손으로 하든 아니면 전산상으로 하든. 자, 예를 들어 보고서 자, 지난달에 2월 된 건 지난달에서 넘어온 거지. 5월 달에서 팔다 남은 게 6월로 넘어온 겁니다. 100개 100원짜리 있다고 치자. 그럼 재고 창고에 있는 거죠. 재고 창고에 남아 있는 거.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이 100개 100원. 금액은 안 적었지만 10만 원이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5일 날 매입했다고 칩시다. 자, 똑같은 물건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지난달부터 팔다 남은 건 1,000원인데 오늘 사온 건 1,300원이에요. 자, 물건값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뛸 리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이론, 논리적인 설명을 위해서 일부러 값을 많이 띄었습니다. 실제로는 1,000원짜리가 1,050원 되거나 1,100원 되는 건 늘 있을 수 있겠죠. 근데 1,300원이면 30%나 뛰었어,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중요한 건 재고란이 어떻게 되냐. 재고. 어제 팔다 남은 거 100개 그대로 있고 오늘 새로 사온 거 200개. 그래서 물건은 똑같은 거라며요. 물건은요, 피프티. 어서 많이 들어봤죠? F5050A라는 품목인데 물건은 똑같은 건데 1,000원에 사온 게 있고 1,300원에 사온 게 있어요. 그 중에 1,000원에 사온 것이 먼저 들어온 거 선입이야. 선임이고 그 다음에 1,300원짜리가 나중에 들어온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들어왔다 나중에 들어왔다를 따로 기록해 놓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 10날 자 팔렸습니다. 250개를 팔았어. 자, 여기서 전제가 필요한 거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라고 가정하자. 즉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팔리는 걸로 간주하자 이거죠. 그럼 이 중에 먼저 사온 게 얼마짜리예요? 먼저 사온 거 선배가 1,000원짜리잖아요. 그래서 팔릴 때는 그 1,000원짜리를 먼저 팔리는 걸로 1,000원짜리가 먼저 팔리는 걸로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만약에 지금 창고에 300개가 있는데 250개 달래. 그럼 만약에 어제부터 팔다 남은 게 어디에 어떻게 싸놨다 다 진열해 놓은 것까지 알고 있다면 어제 걸 주는지 오늘 걸 주는지 구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창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판매하는 사람 따로 있다면 어제 거 오늘 거 알지도 못해. 그냥 물건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250개 막 집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부에 적을 때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10만 원으로 치고 그 다음에 원래 팔린 게 250개라며 250개. 그럼 25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 거 100개 말고 나머지 150개는 밑에 있는 1,300원짜리가 팔리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150개 1,300원이면 얼마다냐? 150개 1,300원이면 얼마지? 계산기.
암산할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계산기 누르는 거 시계를 누르고 있어. 150개에 1,300원. 150에 1,300원. 암산할 수 있었는데 19만 5천 원이래요. 자, 넘어가요. 자, 시험 볼 때 여러분 계산기 누르면 되니까. 자, 그 상태 잘 보세요. 이제 다시 또 매입했어요. 이번에는 1,500원짜리요. 물건값이 뭐 하늘로 푼줄모르고 계속 올라가네. 따지지 말고 물건값이 오른다라고 가정합시다. 물건값이 오른다. 요즘도 안 오르는 거 없이 다 오른다만 난리가 났죠. 좀 진짜 요즘 각자 도생 세대 아시죠? 각자 알아서 사세요. 나라에서 어떻게 안 해줘. 바라지 말고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 하세요. 하도 저기 대통령을 뛰어나신 분 뽑아놔가지고 각자 도생하셔야 돼. 지금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참 재고 남아있는 건, 자 보세요. 200개 이제 1,000원짜리는 다 팔렸으니까 이제 지워버리면 되고, 200개 중에 150개 팔렸으니까 50개 남아있잖아요. 1,300원짜리 50개 남아있고, 오늘 사온 거 1,500원짜리 300개 그대로 남죠. 그럼 요거는 아까 이거 50개 1,300원이면 65,000원이네. 65,000원이고 300개 1,500원이면 45만원이죠. 요렇게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적어 놓습니다. 창고에 재고란에 파악할 때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적어 놓습니다. 항상 들어온 순서대로 적어놔요. 근데 여기는 없지만 만약에 또 팔았어. 잘 보세요. 만약에 100개를 팔았어. 100개를 만약에 2,000원씩 팔았어. 그러면 출고 적을 때 먼저 들어온 거 있잖아요. 요걸 먼저 팔아. 1,300원짜리를. 1,300원짜리 근데 팔기는 100개 팔았지만 50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50개 1,300원 65,000원. 그럼 나머지 50개는 나중에 들어온 1,500원짜리가 팔리는 거죠. 75,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이다. 자, 마지막 건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 때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 65,000원과 45만원 합치면 51만 5천원이잖아요. 이게 기말재고. 시험 볼 때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거 10만원과 19만 5천원 하면 29만 5천원이 팔린 거잖아요. 매출원가. 뭐라고요? 매출원가. 팔린 거를 매출원가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하나를 더 썼으면 그것까지 합치면 요게 14만원이네. 그럼 매출원가가 14만원이 늘어나니까 얼마야? 43만 5천원 이렇게 되고, 기말재고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 300개 중에 여기 50개 나갔으니까 250개 남았네. 250개 남았고 1,500원짜리니까 그럼 얼마야? 그럼 250개 1,500원이면 375 37만 5천원이겠네. 기말재고가 이것까지 했다면 이런 식으로 어쨌든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나간다. 먼저 사온 걸 먼저 팔리는 걸로 가정해라. 그래서 시험 볼 때 여러분은 이 팔린 거 매출원가, 매출된 상품의 원가가 매출원가잖아요. 매출한 상품의 원가, 그리고 이 1,000원 1,300원이 원가죠. 매출된 상품의 원가,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매출원가.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이건 그날 남아있는 재고액이 됩니다.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액. 선입선출법 이해되세요? 이거 팔릴 때 매출할 때 어떻게 됐나 다시 한번 잘 돌려보세요. 동영상 좋은 점은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후입선출법. 자, 같은 문제입니다. 자, 지난달에서 2월 된 게, 자, 1,000원짜리 100개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5일날 매입했습니다. 아까랑 같은 문제입니다. 이때 재고, 창고란에 적을 때는 어제 팔다 남은 거 1,000원짜리 100개랑 오늘 들어온 1,300원짜리 200개. 중요한 건 이 순서는 선입선출법이 됐든 후입선출법이 됐든 여기 창고에 쌓아두는 순서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선배부터 적어 놓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팔렸어. 250개 팔렸어. 아까랑 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그 얘기는 안 했구나. 매출 총이 있고 하는 건 안 했네. 에이 참말로. 잠깐 뒤로 돌아갈게요. 뒤로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매출액은 얼마냐 하면 250개 2,000원이면 50만원이 매출액이죠. 50만원이 매출액이고 그 매출원가가 29만 5천원이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 이익이 나옵니다. 50만원에서 29만 5천원 빼면 20만 5천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죠. 시험 볼 때 가장 기본이 기말재고 묻는 문제, 그리고 매출원가 묻는 문제, 또는 이렇게 매출총 이익을 묻는 문제,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임의로 이 100개 파는 것까지 하자면 매출원가가 435니까 매출액 50만원에서 435를 빼면, 아니지, 매출액 여기도 있지, 100개에 2,000원씩이니까 20만원 더하면 70만원, 매출액이 70만원, 매출원가는 43만 5천원 빼면은
31만 5천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후입으로 대속 아까 하던 데까지 갈게요. 자, 그럼 250개를 팔았어. 이때 이번에는 후입이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250개를 팔았을 때 나중에 들어온 1,300원짜리를 먼저 팔리는 걸로 봅니다. 200개 있잖아요. 200개. 그럼 나머지 250개 팔았으니까 50개 더 줘야 되잖아요. 50개는 먼저 들어와 있던 1,000원짜리. 그럼 요거는 26만 원이 되고 얘는 50개니까 5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더 이상 없다. 문제 끝났다. 그럼 이게 바로 뭐죠? 매출한 상품의 원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원가. 왜 이거? 매출원가. 매출한 상품의 원가가 매출원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났으면 매출원가는 31만 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입선출, 후입선출은 늘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가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또 매입했다고 봅시다. 1,500원짜리 300개. 자, 그럼 재고는 어제 팔다 남은 거 위에 거 100개 중에 50개 팔렸으니까 50개 남아있죠. 아직 1,000원짜리가 위에 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300개 1,500원짜리가 그대로 남죠. 중요한 건 여기서도 선입 먼저 적어요. 우리가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이는 출고할 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거지, 재고란에 적을 때는 항상 이게 들어온 순서대로 적어 놓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 끝났죠. 여기서 끝났으면 자, 마지막에 여기 남아있는 이거 5만원어치랑 요거 45만원이니까 50만원, 이게 기말재고고, 요거 31만원, 이게 매출원가죠. 그리고 매출액은 250개 2,000원씩이니까 50만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매출 총 이익을 구한다면 매출액 50만원에서 매출원가 31만원 빼면 29만원이 됩니다. 끝났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후입선출이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판다라고 가정한다는 점.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출한 거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까 100개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한 개 2,000원씩. 그럼 매출액은 여기 50만원에 여기 이거 20만원 합쳐서 70만원이고요. 그럼 매출원가 구할 때 후입선출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1,500원짜리 먼저 팔리는 걸로 봅니다. 근데 1,500원짜리 300개 있는데 오늘 팔린 게 100개야 100개. 그럼 100개 주면 되지 뭐. 100개 1,500원 하면 15만원. 그럼 매출원가는 요거 31만원에 15만원 더하면 46만원이 되죠. 그럼 매출액은 70만원이었잖아요. 70만원에서 46만원 빼면 이익이 얼마가 되지? 70만원에서 빼니까 24만원인가? 24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료가 몇 줄 있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나간다, 나중에 사다 놓은 걸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후입선출법. 아시겠죠?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이해됐으리라 믿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시험 볼 때 이거 비교하는 것도 잘 나와요. 물가가 상승한다고 전제합니다.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 시라고 가정하고요. 이건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고, 자, 이랬을 때 이건 어제 사온 거고 이건 오늘 사온 거야. 어제 거보다 오늘 게 비싸졌어. 어제 건 한 개당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오늘은 130만 원 주고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럼 선입일 때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이거부터 팔리는 거죠. 100원짜리가 팔리는 거지. 그럼 매출원가가 100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뒤에 게 남는 거죠. 130만 원이 남는 거지. 그죠? 단위가 만 원이야. 130만 원. 그다음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럼 얘부터 팔리는 거지. 후입은 얘부터 팔리는 거니까 이게 매출원가가 됩니다. 매출원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어제 거 옛날 게 남아있죠. 이게 그냥 남아있죠. 100원이. 그러니까 기말재고가 100원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선입일 때는 기말재고가 130원인데 후입일 때는 100원이야. 선입일 때는 나중 게 남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후입일 때는 옛날 게 남어. 그게 100원짜리. 그죠? 물론 매출원가는 또 반대죠. 매출원가는 후입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다음 헷갈리니까 일단 기말재고부터. 기말재고, 선입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얘부터 팔아. 그럼 남는 게 뒤에 거 남죠. 선입은 뒤에 게 남아. 근데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려. 그럼 후입은 옛날 게 남죠. 그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진짜 많이 나오는 거 기말재고 크기. 기말재고의 그 크기, 선입과 후입을 비교한다면 보다시피 선입이 더 크죠. 나중에 들어온 게 남으니까 금액은 계속 물가가 상승한다고 전제했을 때 나중에 사온 게 비싸잖아요. 선입이 더 큽니다.
반대로 매출원가 크기. 시험 볼 때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매출원가 크기는 반대로 후입이 더 큽니다. 했죠? 근데 이것저것 다 외우지 말고 이거 하나만 정확히 외우세요. 기말재고 크기. 물가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 기말재고 크기를 무조건 외우세요. 선입이 크다. 자, 근데 오늘의 초점은 아니지만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했을 때, 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시에 기말재고액의 크기, 이건 무조건 외워요. 선, 이, 총, 후. 오늘 이번 시간의 초점은 선입과 후입이지만 어쨌든 선입, 후입 이것도 기본이고 선입, 총후 외우세요. 그리고 가나다 기억니은 띄셨죠? 기억니은 띄셨죠? 그럼 시옷 선입선출법의 시옷, 이동평균법의 이읒, 이응, 총평균법의 치읒, 후입선출법의 후입, 가나다 순이죠.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순. 이래도 틀리면 진짜 귀밑머리 10개 뽑아야 돼 그냥. 그죠? 근데 이것만 정확히 외워놔. 일단 물가 상승, 중요한 건 물가 상승일 때입니다. 상승일 때. 근데 시험 볼 때 홀라당 하락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하락으로 나오면 뭐 어떻게 반대로 하면 되지. 부등호를 거꾸로 반대로 하면 되지.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만 외우시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매출원가 크기는 아까 선의총후의 반대. 선의총후는 그대로인데 부등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서로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는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반대 방향인데 결국 한눈만 외우랬잖아요. 한눈만 외우세요. 기말재고 크기 이것만 외우세요. 그럼 매출원가는 반대야.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 물가 상승이고요. 반대로 하락으로 하면 이때는 또 반대로 부등호를 거꾸로 하면 되지. 그죠? 근데 이것도 다 써놓고 헷갈리지 말고 하나만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크기는 선, 이, 총, 후다. 이걸 먼저 빡빡 외워놔. 완전히 외워놔. 그러면 어차피 기말재고랑 매출원가는 반대구나. 참고로 컨셉에 이거 지워보면 지우려면 이거 귀찮은데 그죠? 지우려면은 이건 포인터 지우려면 힘들어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다 뭐 좀 그려볼게요. 자, 일단 됐고, 중요한 건 물가 상승을 전제로 했으니까 하락일 때는 거꾸로 한다. 눈치 학상 이러면 되죠? 자, 다시 그럼 자, 이제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재고자산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은 재고자산 계정 구조 외웠죠? 차변의 기초재고, 전기월, 기초재고가 차변이면 기말재고는 대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변의 단기 매입액. 들어온 거 차변이잖아요. 자산이니까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죠.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제 이론 강의실 카페로 좀 오세요.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와서 강의 들으시라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자, 기초하고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를 뺀 나머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매출원가죠. 뭐시라고라? 매출원가. 그럼 기말재고 크기 할 때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지죠. 왜? 차대변 합계는 똑같잖아요. 일치. 차대변은 일정한 상태에서 기말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지는 게 당연하죠. 반대로 기말재고가 작아지면 매출원가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 효과인데 한눈만 패라. 기말재고만 정확히 외워놔라. 그러면 매출원가는 반대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분명히 상승으로 외웠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의 시옷이죠. 물가 상승의 시옷이고 선입의 시옷이잖아요. 시옷. 근데 물가 하락일 때는 부등호가 반대니까 하락의 히읗, 후입의 히읗이지. 이래도 나중에 헷갈린다 이러면 진짜 귀밑머리 확 뽑아야 돼 진짜. 자, 이제 비교해 본 거 여러분 교재 다 있을 거예요. 제 교재에도 있고, 선의선출법은 기말재고 자산이 현재 시가에 가장 가깝다. 너 지금 재산이 얼마니? 이 소리는 지금 재산이 궁금한 거잖아요. 현재에 가깝다. 또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먼저 사온 걸 먼저 팔잖아요. 단점, 매출은 오늘 현재의 매출은 오늘 했는데 매출원가는 어제 거, 과거 걸로 대응되니까 수익 비용 대응에 부합되지 않는다. 단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과대 계상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할 때 선입으로 하면 기말재고 커진다면서요. 그럼 기말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가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럼 원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매출액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커지지. 그래서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재고와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갑니다.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가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거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대로 후입은 장단점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죠? 후입은 현재 매출액의 현재의 원가, 즉 나중에 사온 거, 오늘 사온 걸 먼저 팔아. 매출도 오늘 거고 팔린 것도 오늘 거야. 현재와 현재의 대응이잖아요. 그게 수익 비용 대응에 부합하다. 여러분 남친 여친 서로 싸울 때 오늘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나 모르겠지만 잘못했어. 그러면 이건 잘못했지. 미안해.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너 어제도 잘못했지. 한 달 전에도 너 그런 소리 했지. 너 작년에도 그런 소리 했어.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어. 누군가 보면 미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오늘 잘못한 건 오늘 걸로만 끝내셔야 돼. 그래야 깔끔하게 끝나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할 때 기말이 적어지니까 이익이 적어져. 그럼 이익이 적어지면 세금도 적게 내지. 세금을 우선 적게 내는 효과, 법인세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단점은 기말 재고 자산이 옛날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 지금 재산이 얼마니? 그 소리는 지금 재산이 얼마냐 소리지 옛날에 얼마였냐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선입이 더 상식적인 거죠. 선입이 더.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다. 이건 특수하게 모래라든가 기와 벽돌처럼 특수한 경우지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런 장단점도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이제 근래 들어 100회 이후 것만 그 이전 것도 다 집어넣으려면 끝도 없으니까 100회 이후 것만 뽑아놨습니다. 푸바온가? 넘어가요. 자, 선입선출법이고요. 기말재고 남아있는 거 100위에 회계 1급짜리 문제입니다. 자, 자료가 딸랑 3줄이야. 매입, 매출, 매입 이거밖에 없어요. 물어본 건 기말재고니까 남은 거죠. 재고 남아있는 걸 물어봤으니까 잘 보세요 이제. 딴 거 없어. 그럼 200개, 200원짜리 있었는데 그 중에 150개 팔았대. 그럼 150개 팔려나가니까 50개 남겠죠. 50개 200원짜리 남겠죠. 50개 200원이면 만원이죠. 그리고 마지막 사온 건 그대로 남아있네. 그대로 3만원 남아있네. 그럼 기말재고는 4만원이지 뭐. 답은 3번. 문제도 아니지. 너무 쉽죠.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어봤다면 150개 500원. 150개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75,000원에 아니다. 그럼 매출액이 75,000원이고 매출액이 75,000원이고 잠깐요. 참말로. 매출액이 75,000원이고 매출원가는 150개 팔았는데 200원짜리가 팔렸잖아요. 200원짜리가 150개 3만원이에요. 3만원. 매출원가는 3만원이고 이건 매출액입니다. 그럼 뭘 두고 할 수 있다? 이익 두고 할 수 있지. 3만원짜리를 75,000원에 팔았으니까 45,000원 이익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45,000원 이익. 이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자, 이번에도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기말재고 똑같은 문제인데 회계 1급짜리네요. 똑같은 문제야. 근데 아까보다 자료가 2배 2배까지는 아니네. 아까는 3줄, 지금 5줄이에요. 매입, 매출, 매입, 매출. 왜 이래 이거? 자, 일단 중요한 건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선입선출법일 때는요. 들어온 것만 묶어. 잘 들어보세요. 들어온 거 묶어 그냥. 그럼 3,000개랑 2,000개 있잖아요. 그리고 팔린 게 총 몇 개냐 하면 2,000개, 2,500개죠. 팔린 게 총 2,500개잖아요. 들어온 건 5,000개고 들어온 건 5,000개고 나간 건 몇 개랬지? 2,500개. 2,500개잖아요. 그럼 선입일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왕창 묶어놓고 해도 돼요. 왕창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 5,000개 중에 2,500개 팔렸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5,000개를 까. 위에서부터 5,000개를 까니까 얘는 어차피 다 팔리겠죠. 얘는 5,000개 팔았다. 2,500개. 2,500개. 그럼 3,000개 중에 2,500개 팔리면 500개 남네요. 그죠? 남네요. 그럼 500개 300원짜리면 5, 35, 15만 원이고 그럼 맨 마지막 이거 2,000개는 그대로 남아 있겠네. 2,000개 400원짜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248 80만 원 남죠. 그럼 재고는 15만 원에 80만 원 하면 95만 원. 요게 답이지요. 요게 답이고요. 끝났어요. 그냥 선입일 때는 그냥 묶어놓고 하면 돼. 들어온 거 다 묶어. 들어온 거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간 거 한꺼번에 계산해. 나간 거 2,500개. 그럼 5,000개 중에 2,500개를 위에서부터 까면 돼. 먼저 들어온 거 위에 거부터 까는 거지. 위에부터 까고 남아있는 건 밑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 만약에 매출원가 물어봤다.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어봤다면 2,500개가 여기서 나가잖아요. 3,000개 중에 2,500개 300원씩이죠. 2,500에 300개 곱하면 3, 2, 6, 3, 5, 15 75만원 75만원이고 매출액은 얼마냐. 매출액은 어머나 이런 매출액은 500개 500개 500원이면 25만원
1500개 600원이면 90만 원. 그다음에 500개 500원이면 또 25만 원. 다 합치면 140만 원. 그래서 매출액은 140만 원이고 매출 원가는 75만 원이니까 그럼 나머지 65만 원이 이익입니다. 이렇게까지 매출 원가나 이익도 구할 수 있으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선입일 때는 날짜 순서로 꼭 안 해도 돼요. 기초재고랑 매입을 한꺼번에 묶어요. 기초재고랑 매입을 전부 다 매입을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놓고 계산해 버리시면 돼요. 이게 훨씬 간단한 이거 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 이것도 100만 원짜리 팁이에요. 왜 음식점 같은데 요리 같은 거 레시피 하나 진짜 좀 괜찮은 건 레시피 하나당 뭐 5천만 원 1억 원씩 해요. 그죠? 이런 거 기초랑 매입을 묶어놓고 해라. 이런 거 진짜 최소 100만 원짜리야. 100만 원짜리 팁 그냥 드릴 테니까 자 선입으로 나올 때는 기초 재고랑 매입을 한꺼번에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깔아. 아셨죠? 자 또 있나? 이것도 선입선출법이야. 이게 또 세 줄밖에 없어. 물어본 게 재고. FAT 2급에 나왔는데 너무 쉽죠? 전월이월 매입 기초랑 매입을 묶어놓고 그랬죠. 묶어 이 상태에서 400개가 팔렸대. 그럼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자, 이 상태에서 위에 거 먼저 팔리잖아요. 위에 거 먼저 팔리고 남는 건 밑에 게 남죠. 오늘 이번 시간은 물어본 게 재고니까 이걸 구하면 돼. 몇 개? 자, 500개 들어왔는데 400개 팔렸으니까 100개 남잖아요. 100개를 밑에서부터 밑에 있는 거 3,000원짜리 100개 남지. 그럼 100개에 3,000원이면 30만 원. 답이 왜 써 있니? 눌렸어요, 뭐가? 왜 써있지? 넘어가요. 됐죠? 그럼 만약에 매출원가를 물어봤다면 위에서부터 자 이게 400개잖아요. 매출된 건 400개고 남은 건 100개잖아요. 100개. 그럼 400개를 위에서부터 계산해. 요 위에 건이 2,000원짜리니까 그 중에 200개 2,000원이면 40만 원이죠? 40만 원이고 나머지 200개는 3,000원짜리니까 60만 원이죠? 그럼 매출원가는 100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이제 안 물어봤지만 안물안군 그러지 매출원가는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400개 4,000원이면 446 16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짜리를 160만 원에 팔았으니까 60만 원이 이익이다. 이것까지 구할 수 있으면 훌륭합니다. 할 수 있겠죠? 파이팅. 또 갑니다. 또 선입선출법이야. 허구한 날 선입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FAT 1급이에요. 선입선출법이고 재고 남은 겁니다. 자 아까 뭐 그랬죠? 선입일 때는 기초랑 매입을 다 한꺼번에 묶어버리랬죠. 기초랑 매입 그리고 여기도 매입 있지. 이거 세 개를 다 묶어. 만약에 제가 따로 적어 놓을게요. 그럼 100개 100원 200개 1200원 1000원이었구나. 위에가 1000원 1200원 그리고 또 맨 마지막 거 100개 1300개 순서대로 묶어놨죠. 이 상태에서 팔린 게 200개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선입선출이니까 위에 거 먼저 팔리고 남아있는 건 결과적으로 밑에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럼 팔린 게 200개잖아요. 들어온 건 총 400개야. 400개 중에 남은 거 그럼 200개고 팔린 거 200개란 얘기잖아요. 그럼 매출원가 물어봤으면 이걸 구하면 되고 기말재고 물어봤으면 이걸 구하면 되는데 200개. 그럼 물어본 게 기말재고니까 그럼 200개 밑에서부터 그럼 100개 1,300원이면 13만 원이죠 일단. 그리고 나머지 100개는 1,200원짜리야. 그럼 12만 원이죠. 그래서 25만 원. 요게 답이죠. 만약에 매출원가 물어봤다. 그럼 메뉴에 거 1,000원짜리 100개 하면 10만 원이고 그 다음 여기서도 100개니까 100개 1,200원 하면 12만 원이죠. 그러니까 매출원가 물어봤으면 22만 원. 뭐 물어봤으면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면 22만 원. 근데 매출액은 얼마냐? 여기 단가가 안 써있네. 얼마에 팔았나 안 써있네. 만약에 2,000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은 40만 원이죠. 40만 원이 매출원가는 22만 원. 그럼 이익은 18만 원, 18만 원 되겠죠.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해보죠. 또 나왔어. 또 선입선출법이야. FAT 1급. 거의 숫자까지 거의 똑같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53회, 56회. 어쨌든 이것도 재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기초, 매입. 숫자도 똑같은 거 아니야? 숫자는 조금 다르네. 기초, 매입 묶어요. 그럼 150개, 300개, 200개면 들어온 게 총 650개야. 650개인데 팔린 게 250개입니다. 이 중에 팔린 게 있고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럼 팔린 게 250개면 남은 게 400개죠. 근데 물어본 게 재고잖아요. 그럼 재고니까 이걸 구하면 되지. 위에 거부터 밑에 거부터 팔려나갈 때 위에 거부터 팔려나가죠. 선입선출이니까. 그럼 남는 건 밑에 게 남아있게 되잖아요. 위에 게 팔리니까
위에 있는 게 팔리니까 밑에 게 남겠지. 그럼 남아있는 거 400개를 밑에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요 1300원짜리 1300원짜리 여기 200개 있잖아요. 200개 하면 26만원. 그리고 400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200개 말고 또 여기서 200개를 해야죠. 200개 하면 400개 되잖아요. 이건 얼마짜리? 1400원짜리. 그럼 이게 28만원. 그럼 두 개 더하면 54만원. 이게 답이겠죠? 이게 답이죠. 2번. 됐죠? 만약에 매출원가 물어봤다. 매출원가 물어봤으면 위에서부터 250개 팔면 되잖아요. 위에서부터 250개. 그럼 맨 위에 거 150개 1200원이면 18만원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100개. 여기서 100개 1400원이면 14 넘어가 버리네. 아 밑에 손가락이 돼서 그렇구나. 14만원이죠. 14만원. 그래서 합쳐서 32만원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32만원이 매출원가. 여기도 매출액이 없는데 만약에 한 개당 3,000원씩 팔았다. 3,000원씩 그러면 250개 3,000원이면 75만원. 75만원이 매출액이고 매출원가는 32만원이니까 43만원이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엎어치나 맨치나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계속 후입은 나오지도 않네. 그죠? 에이 그럼 후입은 안 해도 되겠네. 아 그러지는 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말 나온 김에 이 문제를 후입으로 할게요. 후입으로 하면 자 월초 잘 보셔야 돼. 요 색깔 바꾸려면 또 힘들어서 그냥 이쪽에다 할 거예요. 자 150개 1200원이었고 300개 1400원짜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250개가 팔릴 때 나중에 들어온 요거부터 팔리는 거지. 1400원짜리. 그래서 1400원짜리 300개 중에 250개 팔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니? 250에 1400 하면 35만원이네. 35만원이 매출원가입니다. 그럼 남는 건 이제 매출원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남는 건 여기 50개 남죠. 그럼 50개 1400원이면 7만원이야. 그러면 7만원이고 그 다음 요거 150개 1200원 하면 18만원이고 그 다음 나중에 들어온 이건 그대로 26만원 남으니까 후입일 때는 51만원이네. 51만원입니다. 후입일 때는. 여기는 없네. 지문이 없네. 요까지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것도 선입이네. 선입인데 물어본 게 두 개야.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 이번에는 재고를 물어본 게 아니네요. 이건 TAT 세무이급이죠. 근데 회차가 신났죠. 많이 나오죠. 또 그동안 전산세무에게만 그 기출문제를 넣다가 AT를 안 넣으니까 좀 서운하실 분 계실까봐 AT도 넣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자료가 4줄밖에 안 돼. 고맙지 뭐. 기초재고 매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매입한 게 총 몇 개냐? 300개야. 들어온 게 총 300개인데 그 중에 팔린 게 150개입니다. 300개 중에 150개는 팔리고 150개가 재고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니까 팔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팔린 거. 그럼 150개 이거. 그리고 중요한 건 선입이니까 들어온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팔립니다. 위에서부터 팔리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100개 1000원 하면 10만원이죠. 그 다음 여기서 100개 1200원 하면 팔린 게 지금 몇 개? 150개잖아요. 참 50개만 팔아야죠. 50개. 50개만 파니까 50개 1200원이면 6만원이에요. 그럼 16만원이지. 16만원. 16만원 써있는 게 2번 아니면 3번.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1, 4번 찍으면 혼나요. 그 다음 매출액은 얼마냐 하면 150개를 4,000원에 팔았으니까 60만원이네. 60만원이에요. 그럼 60만원에서 매출원가 16만원 빼면 44만원이지. 그게 답은 2번이죠. 됐죠? 그게 답은 2번입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만약에 재고를 물어봤다. 기말재고. 만약에 기말재고액을 물어봤다면 자 다시 보세요. 여기서 50개 팔았잖아요. 그럼 50개는 남아있죠. 아직. 여기 50개 남아있고 마지막에 사온 건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아까 요까지가 6만원이고 요거는 100개 1400원이 14만원이니까 20만원이네. 20만원이 기말재고가 됩니다. 그리고 선입일 때는 기초랑 매입을 이렇게 묶어놓고 하라는 거 똑같아요. 이것도 묶어놓으니까 300개야. 그 중에 150개. 위에서부터 150개 팔리는 걸로 가정해라. 나간 거 매출원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후입으로 한다. 후입으로 하면 기초랑 매입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150개 팔을 때 밑에 것부터 팝니다. 그럼 매출원가 구할 때 밑에 것부터 팔리니까 100개 1200원. 100개 1200원 하면 12만원이고 그러면 50개 더 줘야 되잖아요. 50개는 여기서 줘야죠. 50개. 50개 100원이면 5만원. 그래서 1000원짜리 50개. 그래서 이 50개는 1000원짜리. 그래서 5만원이죠. 그래서 매출원가 17만원입니다. 그건 아예 없네. 매출원가 17만원이에요.
그럼 매출액은 60만 원이고 매출원가 17만 원이니까 43만 원이겠지. 없어요. 여기는 후입은 아예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입과 후입 뭘 물어보든지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후입일 때 만약에 재고를 물어봤다면 그럼 이거 50개 남아있어요. 여기 5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 거 그대로 14만 원 그대로 남으니까 19만 원. 19만 이런 19만 원이에요. 자, 계산 문제는 이제 다 해본 것 같아요. 어우, 끈적거려서 자꾸 넘어가네. 덮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걸로 가정하여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뭐다냐.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팔리는 걸로 가정하는 거 뭐예요? 선임 얘기하는 거지. 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선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그냥 답이 손들고 있는 걸로 보여야 돼요. 아셨죠? 다음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중 후입 선출법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거. 아까 계산 문제는 선임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론에서는 후입도 나오지. 회계 2급 102회 때 실제 물량 흐름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거 아니지. 상식적으로 먼저 사온 걸 먼저 팔려고 하죠. 먼저 사온 걸 먼저 팔려고 하지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려고 하는 게 이상하죠. 안 맞습니다. 그 다음 기말재고 남아있는 것이 가장 오래전에 옛날 걸로 남는다. 맞나요?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어제 거 오늘 거 있으면 오늘 거부터 팔아. 그럼 어저께 남지 오래전 거 오래전 거 맞지. 그럼 바르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답은 나왔네. 참 답은 나왔네요. 답은 나왔고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적어진다. 이거 이해하려면 아까 앞에서 물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 크기는 곧 이익의 크기 이런 얘기도 했었죠. 기말재고 크기는 이익의 크기. 그래서 선, 이, 총, 후 이 순서 있었잖아요. 특히 선입과 후입할 때 선입은 기말이 커지고 이익도 커집니다. 근데 후입은 반대로 적어져요. 맞고 물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기말재고와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말과 이익,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꼭 기억하세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세무이급이야. 세무이급 1, 2, 3, 4인데 1, 2, 3, 4인데 1번하고 4번 안 보여. 안 보여. 오늘의 주제는 선입하고 후입이니까 1번하고 4번은 아주 마음이 밝거나 눈이 밝은 사람 보여.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무시하고 일단 선의선출법은 기말재고액이 가장 최근 걸로 구성되어서 시가에 가깝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선입은 어제 거 오늘 거 있으면 어제 거부터 파는 거잖아요. 옛날 거부터 팔고 남는 게 최근 거지. 남는 게 최근 거. 기말재고 자산이 최근 거 시가에 가깝다. 맞는 거고요. 그럼 틀린 건데 요 1, 4번 어차피 답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 후입선출법에 의해서 원가 배분을 하면 원가 배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배분하는 거. 기말재고는 최근 거다. 이익은 방금 했던 거. 선입이 최근 거지 후입이 최근 게 아니잖아요. 후입은 어제 거부터 팔리는 거. 어제 거 오늘 거 있으면 오늘 거부터 파는 거지. 남는 게 옛날 거 어제 거죠. 최근 게 아니라 과거입니다. 과거에 구입한 물건으로 구성이 된다는 게 후입의 단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인데 선입, 후입, 이동총 이런 것들은 다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얘는 나중에 배우는 감가상각. 감가상각 배우신 분 감가상각 방법이죠. 회계 1급 문제입니다. 참고로 단가 결정 방법 말고 수량 결정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계속기록법하고 또 하나 뭐 있죠? 실지재고조사법 줄여서 실사법이 있죠. 중요한 건 얘는 수량 결정 방법이고 얘들은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아래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거 뭐냐.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원가 대응한다. 이 순간 끝났죠. 물론 더 쉬운 것도 있네. 기말재고가 최근 거다. 이미 얘기 끝났죠. 선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죠? 현재 수익 오늘 팔았어. 물건을 팔았는데 원가는 어제 거 오늘 거 있으면 선입선출법은 어제 거부터 파는 걸로 보잖아요. 과거 거. 그죠? 선입. 이런 게 쉽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인강은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동영상은 중간에 만약에 이 문제 제가 그냥 이거 문제 보자마자 문제 풀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볼 시간도 없는데 그럼 동영상 멈춰 그러면 되잖아요. 일시정지하고 눈으로 딱 째려본 다음에 그리고 다시 플레이 시켜서 보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풀으라고 하는 시간까지 기다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동영상 지금도 길어졌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유튜브 아시죠? 5분도 안 들어. 평균 3분 듣고 나가. 그래도 공부 잘하나? 어떤 사람은 클릭하고 바로 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 10명에 한 명은 끝까지 듣는 거지. 넘어가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요. 회계 2급짜리입니다. 1번하고 4번은 눈 찐하게 뜨고만 보이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지웠고요. 가렸고, 선입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 하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구한다? 맞는 거지. 그럼 답은 3번이겠죠. 그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나중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먼저 판매하는 거지.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구한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후입선출. 똑같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회계 1급짜리 문제입니다. 선입은 먼저 들어온 자산이 매출원가, 먼저 팔리는 거. 먼저 팔린 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로 기록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죠? 현재의 수익이지. 오늘 팔았는데 매출원가는 어제 거. 현재의 매출액에 과거의 매출원가가 대응되니까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지. 후입선출 답은 딴 건가 봐. 이건 아니네.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 이것도 맞는 거지. 3번이 딴 거네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정상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그 얘기인데 이 문제는 그거 아니네. 둘 다 맞는 거였네요. 에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 줄 알았지. 넘어가요. 2번 3번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또 나왔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기말재고액이 가장 크게, FAT 2급이네. 기말재고 크게. 선의총후 기억납니까? 물가 상승 쉬우시잖아요. 선, 총, 후 이 순서잖아요. 이 순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장 큰 건 선입이지. 볼 것도 없이. 물가 상승의 시옷, 선입의 시옷. 이래도 틀리면 문제 있다. 이래도 틀리면 귀미머리 3개 뽑아야 돼요. 끝났네. 자, 이래가지고 최근 100회 이후 거, AT도 최근 거, 가장 최근 것만 해서 기출 문제들을 모아봤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나오면 다 할 수 있겠죠? 파이팅! 이렇게 날아가야 돼. 합격으로 날아가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왕이면 밑에 댓글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 돈 안 드는 거, 돈 안 들고 힘도 안 들잖아요.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남겨주세요. 어차피 유튜브는 아시잖아요. 좋아요, 구독 이런 게 눌러줘야 이게 알고리즘 타고 좀 그래도 하지요. 아셨죠? 안 창피하게. 창피하잖아. 몇백 명 봤는데 좋아요 하나 빵개 막 이러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진짜. 참고로 놀고 먹고 마시는 데는 누르지 말래도 신나게 누르더만 왜 공부하는 건 안 눌러. 100만원짜리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알려드린 것만 제대로 소화해도 진짜 최소 500만원어치는 배운 거나 마찬가지.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디선가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